지금부터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학 이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3회 9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안녕하세요, 가천하구 여러분.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은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실어 나릅니다. 교과서가 숨기고 싶어 했던 위인들의 성격부터 담벼락 너머 저잣거리를 휩쓸었던 은밀한 찌라시까지 종이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놔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역사 대나무숲.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아나운서 구효은입니다. 드디어 캠퍼스가 완전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봄 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저는 분홍색, 로맨스, 꽃과 같은 간질간질한 키워드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캠퍼스의 조금은 파격적인 로맨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어릴 적 디즈니 공주 만화 한 번쯤 보셨나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 등 수많은 공주 만화들은 어릴 적 우리의 로맨스 도파민을 채워주던 존재였죠. 언제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스토리만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중 신데렐라는 많은 아이들의 최애 캐릭터였는데요. 못생긴 호박이 순식간에 화려한 마차가 되고 낡은 원피스가 눈 깜짝할 사이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신하는 모습은 당시 수많은 아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괜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바라보며 혹시 하고 상상을 하기도 했죠. 어른이 된 지금 신데렐라를 다시 보니 이 만화 본격 신분상승 로맨스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이런 신데렐라 같은 파격적인 신분 상승을 이뤄낸 인물이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혼인했지만 이 인물은 그 시대의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니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일을 해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선시대 최초로 궁녀에서 중전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뛰어난 외모로 현대에서까지 회자되며 여러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 바로 장희빈입니다. 당사자들에겐 다시 없을 세기의 로맨스였지만 그들을 둘러싼 모든 이들은 입을 모아 독이 든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폴킴의 뉴데이. 우연히 올려다본 거리,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 맞춰 익숙한 걸. 유난히 푸른 저 하늘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여. 흥얼대던 노래 맞춰 새로운 걸. 그땐 아픈 마음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유난히 빛나는 저 별이 내게 말을 건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길에 서서 잠 못 드는 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설레이는 나를 아는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빛이 나는 걸. 전엔 만남을 쉽게 여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이제는 알겠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익숙함이란 이유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지나친 많은 인연들 다신 오지 않겠지. 힘들어도 알고 싶단 진실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 언젠간 꼭 오겠지. 라라라라라라라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장희빈은 지금의 통역사인 역관 집안에 사랑받는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양반 바로 아래 신분인 중인임에도 역관인 아버지의 능력 덕분에 양반 못지않은 풍요로움을 즐겼죠. 그러나 그녀가 10살이 되던 무렵 그녀의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가세가 기울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딸을 입궁시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궁에 들어간 지 10년 후 장희빈은 아내를 잃고 공허함에 빠진 숙종의 눈에 띄게 됩니다. 사관조차 외모가 출중하다고 기록할 만큼 눈부셨던 그녀에게 20살의 젊은 왕은 푹 빠져들고 말았죠. 그렇게 승은을 입고 왕의 곁을 지키게 된 장희빈의 앞길에는 이제 꽃길만 남아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곧 대비마마의 견제로 궁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녀의 간사한 성격이 국내에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대비마마의 무서운 선구안이었을까요? 이렇게 영영 끝나버릴 줄 알았던 그녀의 이야기는 5년 뒤 다시 새로운 길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왕비인 인현왕후가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부른 것이죠. 다시 돌아온 장희빈을 향한 숙종의 사랑은 5년 전보다 더
거침없이 폭주했습니다. 숙종은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녀를 위한 거대한 별당을 신하들 몰래 지어주었고, 이를 문제 삼는 신하들에게는 엄벌을 내렸죠. 그리고 장희빈이 즉위 15년 만에 낳은 숙종의 첫 아들은 그녀의 입지를 완벽히 중전위로 굳히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이에 기뻐하며 생후 50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후계자로 지목했고,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정치인들은 사약과 유배로 모조리 치워버렸죠. 이후 꿈의 내용을 빌미로 자신의 왕비, 인현왕후마저 폐위시킨 숙종은 그 빈자리에 장희빈을 앉히고 그녀를 조선의 왕비로 책봉합니다. 지금까지 궁녀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되는 일은 없었기에 그녀는 오직 맹목적인 사랑 하나로 조선의 최고 자리까지 쟁취해낸 거였어요. 전례 없는 완벽한 신분 상승이었죠.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랑받으며 세상을 자신의 발밑에 두었던 장희빈. 그녀는 어쩌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을까요? 마침내 조선의 왕비가 되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앉게 된 장희빈의 엔딩이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조선판 신데렐라의 결말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숙종의 사랑은 그녀가 왕비가 된 이후 차갑게 식어갔거든요. 장희빈과 세기의 사랑을 하던 숙종의 마음은 어느새 과거 인현왕후, 즉 두 번째 왕비를 모시던 젊은 궁녀를 향해 있었어요. 자신이 밟고 올라온 길을 다른 이가 똑같이 걷고 있는 것을 보며 장희빈은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후궁을 항아리에 가두고 매질했지만 한번 돌아선 숙종의 맘을 되돌리긴 쉽지 않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숙종은 스스로 쫓아냈던 인현왕후를 자신의 왕비로 다시 복귀시켰고, 장희빈은 그 길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남이 손에 쥐어준 권력이었기에 뺏기는 걸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울분을 토하며 밥상을 걷어찰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인현왕후가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궁궐에는 이 죽음 뒤에 장희빈의 저주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를 들은 숙종은 진실을 알기 위해 장희빈의 처소를 찾아가 병풍 뒤를 확인했고, 그곳엔 구멍이 뻥뻥 뚫린 인현왕후의 추상화가 있었다고 해요.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숙종은 크게 분노하며 장희빈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명합니다. 결국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쥐어주었던 숙종의 손에 의해 다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을 마감하며 이 비극적인 로맨스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꽃신을 신고 왕비가 된 조선의 신데렐라. 하지만 그 동화의 끝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아닌 핏빛의 서늘한 궁중 잔혹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타올랐지만 결국 자신마저 태워버린 이 씁쓸한 로맨스. 잔혹 동화의 주인공이었던 장희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에서 좀 더 흥미로운 이슈를 만나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유리의 이제 안녕.
속에 날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림자 멀어져가는 내 그림자 남은 건 빛바래진 마음뿐이야. 의미 없다 더 바꾸지라 해도 파도처럼 아름답다 지난 날에 우린 이제 안녕. 잡은 손을 놓아주는 것 어쩌면 이건 사랑의 다른 말. 나를 따라 어느새 좋아져 버렸던 여름날 함께였던 계절에 홀로 서서 그대를 찾아. 그림자 멀어져가는 내 그림자 남은 건 빛바래진 마음뿐이야. 의미 없다 더 바꾸지라 해도 파도처럼 아름답다 지난 날에 우린 이제 안녕. 벌써 멀리 와버린 듯해 닳아버린 마음을 꼭 잡고 있어. 그런 모습까지 알아줬음에 긴 하루의 끝 어쩜 오는 노래 Oh I'm still right here. 그림자 멀어져가는 내 그림자 남은 건 빛바래진 마음뿐이야. 네 맘속에 떠나지 않을 우리를 남겨둬. 그거면 충분해. 너와 나 한 편의 잘못된 영화 속 너는 엔딩만이 남은 화면만. 의미 없다 더 바꾸지라 해도 파도처럼 아름답다 지난 날에 우린 이제 안녕. 두 번째 코너인 그 시절 실시간 급상승은 당시 조선 팔도를 뜨겁게 휩쓴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핫 이슈는 당시 조선시대의 핫한 직업들입니다. 앞서 장희빈의 이야기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역관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흔히 조선시대 하면 무조건 양반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지만 중인 신부님에도 어마어마한 부를 누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통역사이자 무역인 역관입니다. 그들은 외국어 교육기관인 사여관 소속의 엘리트 기술 관료였는데요.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몽골어와 여진어까지 무려 4개국어를 구사했고요. 단순한 통역을 넘어 외교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신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독점 무역으로 막대한 수익을 쌓았다고 합니다. 인삼을 팔고 비단을 가져오는 중개 무역을 통해 한 번 중국에 다녀올 때마다 지금 가치로 약 2억에서 4억을 벌었다고 해요. 허생전에 나오는 최고 부자인 변부자의 실제 모델인 역관 변승업도 지금 가치로 약 1,000억 원대 이상의 자산가였다고 하죠. 신부는 중인이었지만 양반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실세였습니다. 또 많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곳에 소속되어 일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빅5 기업에 못지않은 조선시대의 최고 대기업, 바로 궁궐입니다. 문관들이 가장 선망하던 곳은 왕의 정치 자문기관인 홍문관이었고, 무관들의 원픽은 왕을 호위하는 선전관청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성들도 오늘날의 전문직 공무원인 궁녀를 선망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15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눈이 휘둥그레지긴 하지만요. 이번에는 궁 담장 너머로 가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직접 들고 양반집에 방문해 직접 판매하던 서적상,
책 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객 취향을 분석해 추천해주는 엄청난 정보력까지 가져야 했다고 하죠. 오늘날의 인간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간 오디오북, 전기수입니다. 특히 등장인물에 딱 어울리는 목소리와 실감나는 연기를 가진 이들은 아이돌, 배우 못지않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화려하고 인기 있는 직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기상천외한 대행 알바도 있었는데요. 국가고시를 대신 쳐주는 오늘날의 대리시험 전문가 거벽부터 돈은 많지만 군대는 가기 싫은 이들을 위해 돈을 받고 군대에 대신 가주는 대리꾼이라는 알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거벽의 경우 엄청난 대리시험 퀄리티를 자랑하는 에이스, 유광옥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유명했을 정도라고 하죠. 또 말 대신 두 발로 뛰어 소식을 전달하는 인간 메신저 보장사도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권력자들의 소식을 전달해주느라 사람들의 이 두 다리가 꽤나 튼튼해졌을 것 같네요. 인기 직업부터 화려한 궁궐 직업, 그리고 황당한 대리 알바까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땀을 흘리며 일하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을 보니 때로는 어렵고 지치는 오늘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조금은 겹쳐 보이는 것 같네요.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이번 코너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끝내기 전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엑스룸. Summer haze, polo shirt, cobalt shade, scarlet blush. Every shade of our words flawless. Memories and fading lights. If you're gone, then why do I hold them like it's something holy? We spent our season in coldness, and we called it just being honest. Still had to try, give a shot. 그건 아마도 잊혀질 거야. 이젠 아무도 찾지 않으니. So for now, goodbye. 그렇게 비워져가. 그건 아마도 잊혀질 거야. 우리 마음은 변해갈 테니. We'll be fine, alright. 그렇게 비워져가. Days of guns and roses, we couldn't live and let die again, dragging out the stories we love it with each other. Running out of motives, we could have fell apart, but when I'm looking back I notice we had quite a ride. 그건 아마도 잊혀질 거야. 이젠 아무도 찾지를 않으니. So for now, goodbye. 그렇게 비워져가.
오늘 대나무 숲에서 전해들은 조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판 신데렐라 그 자체였지만 끝은 씁쓸했던 장희빈의 로맨스와 생계를 위해 또는 더 높은 곳을 위해 쉼없이 뛰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밥벌이 이야기까지. 시대는 다르고 겉모습은 변했을지 몰라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또 팍팍한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는 그 마음만큼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제와 알바, 그리고 각자의 로맨스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여러분의 봄날을 응원하며 이번 주 역사 대나무 숲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역사 대나무 숲 제작 연출 한지민, 기술 박혜진, 진행의 저는 구효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